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경매 시장,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경매와 얽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경매에 관심을 둬야 되고,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낙찰가율이 어떤가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선행지표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이제 부동산에 뭔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를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게 누구나의 욕구거든요. 욕심이죠. 근데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래를 반영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경매입니다. 이 경매는 거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의 상황도 어느 정도 잘 반영을 하는 게 경매죠. 그래서 이제 제 과거 영상 중에도 세종시 집값 관련 부분에서 세종시의 경매 물건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낙찰가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세종시는 반등하기 힘들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영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저는 경매 지표를 항상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일 전 뉴스죠. 어제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고 대부분이 이제 하루 전에서 오늘자 뉴스인데 헤드라인만 잠깐 보면 이제 경매 넘어간 서울 아파트가 10년 내 최고다 돼 있고 이거는 오타 같은데 노도강이 와르르 유찰되었다 이렇게 이제 노도강 하면은 이제 다른 내용에도 나오지만 영끌족 분들이 많이 사셨죠. 근데 이제 영끌족 분들이 사셨을 때 사실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 위험한지 뭐 이거는 딱 이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 가지 격언이 있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들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늦었다. 뉴스가 나오면 늦었다. 근데 영끌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뉴스가 나오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혹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제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면 벼락 거지 된다. 뭐 이런 말 듣고 이제 영끌을 하시게 됐죠. 이미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늦은 겁니다. 그리고 뭐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면 잘못하면 다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끌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과도한 과채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해서 기사 내용에는 뭐 급등한 금리 이자 부담에 이제 대출자들이 경매로 많이 이제 내몰리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단순 이자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영끌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목적은 시세 차익이었죠. 시세 차익이란 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내 집을 갖고 싶어서요. 또는 또 그게 많죠. 나는 거주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올라야 된다가 있고 또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시고 영끌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끌을 하고 나서 집값이 살짝 올라가는 듯 했지만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이랬을 때는 이자라는 부분의 부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심리적인 무너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리적으로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라는 허탈감에 이제 경매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분들이 뭐 사기의 왕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또 재밌는 사실은 채무에 대한 변제율이 대단히 높은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지었으면 갚아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높은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고요. 대단히 이제 좀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르는 거라든가 어느 정도 가격을 버티기 유지를 해줬다면 아마 영끌하셨던 분들도 솔직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자를 납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내가 이자를 내면서 버티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경매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편한 거죠. 조금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경매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경매는 그냥 경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뭐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 이후에 진짜 첫 번째 단계는 급매가 됩니다. 급매. 경매 나오기 전에 급매로 팔려고 하죠. 급매로 팔려고 하는데 경매가 나오는 건 뭐죠? 급매가 안 팔려서. 아무리 내가 싸게 정말 경매로 나가서 손해를 보느니 싸게 팔아야겠다라고 해도 안 팔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강제성이 있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경매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약간의 그 시장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 이제 뭐 기사 내용들 보면 이제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요 기사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물건만 늘어나는 것만 볼 건 아니고요. 낙찰가율도 봐야 됩니다. 낙찰가율이라는 게 이제 경매에 뭐 10억에 나왔는데 이제 얼마에 낙찰됐냐 그러면 이제 9억 5천에 됐다 그러면 95%죠. 이렇게 이제 이 금액이 낙찰가율인데 이게 경기가 좋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10억의 경매가 나와도 뭐 10억 5천 막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100%가 넘는 거죠. 심할 때는 뭐 11억 몇천까지, 그러니까 110%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 기사 보시면 그런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찰가율이라는 거는 실제 앞으로 미래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업으로 삼으신 분들이 있죠. 각자의 직업이 있듯이. 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소득의 원천이 되고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뭐 전문가라고도 하죠. 이분들이 시장 파악을 하는 거는 본인의 소득과 연결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게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기도 하죠. 대단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낙관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거를 정말 발품 팔아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얼마를 써내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낙찰가율에 나오는데 이 기사를 보면 강남의 수요 몰리며 서울 낙찰가율은 97%로 올라가면 엄청 높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기사를 한번 쭉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낙찰률, 그러니까 실제 경매 나와서 팔리는 율은 서울 낙찰률은 4.3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노원구 등은 이제 2번 이상 유찰되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죠. 강남권역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강남 지역만 낙찰가율이 높았고 다른 곳은 떨어졌다는 거죠. 실제 그 다음 줄을 보면 경기도는 낙찰가율이 전월보다 떨어졌고 인천도 역시 낙찰가율이 이제 하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일단은 경매를 하는 지금 주체들이 전통적인 인기 지역인 강남이나 이런 지역의 경매 물건은 97%였죠. 거의 뭐 시세 가격을 주더라도 살만하다. 강남 이 지역은 앞으로도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거나 혹은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금방 회복되거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강남 불패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경기도나 인천이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시세도 떨어진다.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자체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고 거주를 하는 비율보다는 실제 수선을 하고 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판매 차익을 얻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주위 시세가 올라갈 것 같으면 내가 비싸게 낙찰을 받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익만 나올 수 있다면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근데 주위 시세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면 내 낙찰가 자체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미래의 시장을 보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이제 상승 국면보다는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자료 출처는 리치고고요. 리치고를 보는 이유가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돼 있어서 제가 보는 거거든요. 요 차트는 아파트만 경매 물건에 나온 차트입니다. 뭐 몇 건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사로도 보셨지만 뭐 10년 내 최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늘었구나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흐름을 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락기에 접어들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시점부터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속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현재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쉬운 지표고 확인하기 가장 편한 겁니다. 그 좋았다는 서울도 잘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죠. 계속 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경매가 올라가고 있는데 요 9월 부분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출 규제가 발생하기 전인 9월 마지막 끝달에 물건이든 경매든 어떤 방식으로든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몰렸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실제 아마 9월에 이제 규제 관련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막차를 타려고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때 급매로라도 처리를 하셔야 했던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10월의 경매 물량은 지금 10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세종인데요. 세종은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항상 관심 있게 보는데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종을 또 제가 거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종은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투자 시장이거든요. 여기는 태생적으로 투자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특별공급 요것 때문에 실제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 타지방 분들이셨어요. 서울이 많았죠. 타지방 분들이 세종에 집을 한 채 그냥 정책적으로 받아서 피 받고 팔아먹는, 그걸 받은 사람이 다시 또 피 받고 파는 태생적으로 투자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투자 시장이 됐고, 공무원 특별 공급을 제외하더라도 거주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도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렇게 규제가 풀려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투자를 위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세종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지역 지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투자에 대한 인식, 부동산 투자가 지금 활발하냐 안 하냐를 알 수 있는 저는 하나의 선행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은 뭐 실거주 관련해서는 미미하고요. 대부분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세종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도 세종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이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경매 물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선행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뭐 공부를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별로 없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다만 이제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경매 물량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나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안정기의 신호는 경매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이제 과거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 안정기 그리고 상승기에 접어들면
선행 지표라고 했죠. 경매 물량이 이렇게 먼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매 물량이 줄어들다가 이제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경매 물량이 늘어나는 항상 이러한 사이클을 보이거든요. 지금은 경매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끝을 일단 봐야죠. 꺾이는 시점, 경매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이 생길 때까지는 이제 부동산이 결코 시장 전체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판단을 하진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항상 같은 관점이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망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수개월째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똑같은 첫 번째 영상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관망할 거다. 요게 지금 현재 저는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을 한다는 게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관심 단지라든가 관심 물건은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에 들어가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관망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꾸준히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또 마이크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은 또 소리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거창한 공부보다는 이렇게 그 지표, 경매 지표 같은 요런 거를 한 번씩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표를 보는 법은 제가 영상으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